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될래 방장이자 음악심리 상담사 배용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될래 방에 계신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좋은지,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취미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희 방에 계신 할머니들이 한 40여 분 정도 되는데 어느덧 그 유튜브 조회수가 5,000회가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저한테 문자, 또는 어떤 분들은 전화로 뭐 이것저것 여쭤보시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 첫째,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은 기뻤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취미 중에서 피아노가 정말로 좋은 취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구독자가 막 늘어나니까 이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또 컨텐츠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감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피아노 치는 할머니들에게 잔소리 한번 딱 하고, 다음부터는 피아노 치는 할머니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 음악을 심리치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아노 치는 할머니들에게 제가 잔소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피아노 치는 할머니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느긋하게 하자. 느긋하게 하자. 두 번째는 예쁘게 하자. 예쁘게 하자. 마지막 3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자. 나를 위해서 하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느긋하게 하자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피아노 배워가지고 무슨 콩쿠르에 나갈 것도 아니고 입시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연주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 혼자 즐기자고 하는 건데, 너무 좀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나 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듀서로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몇 편 제작해서 극장에 개봉을 했는데, 2019년에 극장에 개봉했던 제 영화 중에서 시인 할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이 70 넘어서 심지어 80 넘은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깨우쳐서 시를 쓰는 그러한 거였는데, 그분들이 뭐 아주 유려한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맞춤법이 틀리고 뭐 그러지만 그분들의 시가 우리에게 충분한 감동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는데, 뭐 지금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뭐 아주 화려하게 잘 쳐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칠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서 충분하게 훌륭한 연주가 되는 겁니다. 한글을 배울 때 우리가 알파벳 24개를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음 14개, 모음 10개. 영어를 배우려도 26개의 알파벳을 다 외워야만 비로소 한글을 읽고 영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는 알파벳 수가 훨씬 적습니다. 피아노는 한 옥타브에 건반이 딱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알파벳의 딱 절반이죠. 12개만 아시면 계속 옥타브가 넘어가면서 반복될 뿐 12개의 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12개의 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게 되면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읽고 또 한글로 뭔가 글을 쓰려면은 24자의 알파벳을 배우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듯이, 피아노를 배우려면 12개의 알파벳을 내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배우려면은 그래도 좀 시간이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한 달에, 우리 12개 음이라고 그랬죠?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긴 하지만 한 달에 한 음씩만 안다고 해도 1년이면 12음을 다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나름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 나는 음악성이 없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음악은요, 특히 악기 연주는 실력이 내가 연습한 대로 우상향 곡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뭐 30분씩 연습했다고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실력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뭐 피아노도 치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는 콘트라베이스도 하고 여러 악기들을 연주를 할 줄 아는데, 이 악기들을 배울 때 항상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악기 실력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즉 한동안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발전이 없는 것 같이 옆으로 쭉 나가다가 그냥 정체를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점프를 해서 한 단계 확 도약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랬다가 또 한동안 정체했다가 또 한 단계 도약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흔히 물 끓는 거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99도가 될 때까지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1도, 100도가 딱 되는 순간 수증기가 막 나오면서 물이 끓어 넘치죠. 여러분들의 실력도 지금 그 99도, 100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 온도를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내일 하루만 더 30분 연습을 하면 갑자기 확 도약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도약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안 되던 게 갑자기 확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피아노를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쁘게 하자. 이쁘게 하자는 건 뭐냐면 피아노를 치는데 이왕이면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쁘게 치자는 겁니다. 이 이유는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요, 폼이 이쁩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이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타는 거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못하는 선수가 공중에서 세 바퀴 돌면은 막 불안불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균형이 깨져 보이는데, 김연아 선수가 돌면은 깔끔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일단 잘하려면 이쁘게 해야 되고요. 이쁘게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할머니들이 좀 나이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다 보니까 손 모양이 좀 이렇게 이쁘게 정돈이 되지 않고, 그래서 피아노를 처음에 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칠 때 손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이렇게 건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서 그 상태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1번 손가락부터 5번 손가락까지 다 피아노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번 손가락이 도에 위치하고 있다면 당연히 2번 손가락은 레, 3번은 미, 4번은 파, 5번은 솔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때 가급적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 손가락 끝 5개의 손가락 끝이 모두 다 건반에 닿게 하고 있으라고, 제가 다른 피아노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할머니들이 피아노를 칠 때 이런 식으로 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악보에 솔을 5번으로 치고 1번 손가락으로 도를 치게 되어 있는데, 도를 치게 되면 시 소리가 나게 됩니다. 2번 손가락은 레를 쳐야 되는데 도 소리가 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가락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음정의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시고, 요 손가락, 요 모양이 90도가 가능한 되게 이렇게 놓고 이쁜 모양을 유지하면서 5개 손가락이 1번 손가락에만 힘을 줘서 도를 누르고, 이때 나머지 4개도 다 건반에 닿아 있는 연습. 2번 손가락에 힘을 줘서 레 소리를 낼 때도 나머지 4손가락이 다 건반 위에 닿아 있는 모습 연습. 이거를 해서 3번, 4번, 5번까지 다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엄지손가락이 문제인데요.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짧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건반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앞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5개 손가락이 다 건반 위에 올라가서 각 손가락에 힘을 줘서 소리를 낼 때 힘을 주지 않는 나머지 4개 손가락도 건반 위에 위치하는 이러한 연습을 하면서 손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게 이쁘게 하는 연습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도 이렇게 피아노와 수평이 되게 하고, 손목과 팔이 이렇게 일자가 되게, 이렇게 너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처진다든지 하지 않게 일자가 되게, 그 다음에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고 이러한 자세로
이쁜 자세로, 이런 자세가 아니라 좀 이쁜 자세로 피아노 연습을 신경을 쓰면서 하시면은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에서, 이쁜 자세에서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나를 위해서 하자. 그동안 얼마나 자식들 키우고 뭐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피아노 취미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나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많은 돈을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하자. 한 달에 10만 원 어디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레슨을 받는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10만 원으로 어떻게 레슨을 받을 수가, 레슨을 매일 받고 뭐 자주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예산으로 아주 비싼 선생님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뭐 그 내외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제가 만든 첫 번째 영상에 30분 연습으로는 어림도 없다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물론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어림도 없는 연습 시간이죠. 뭐 하루 최소한 서너 시간은 해야 되지만 우리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너무 재밌어, 30분 했는데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더 해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30분은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30분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30분을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1시간을 해야 되겠죠. 이틀을 내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1시간 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시간 반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우리 그 정도 시간은 좀 투자를 하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정말 되고 싶으면, 첫째, 너무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배우시고 연습해 나가시고, 두 번째, 이왕이면 이쁜 자세를 신경 쓰면서, 너무 막 악보만 신경 쓰고 소리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다른 건반을 누르는 동안에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공중으로 떠 있는 것은 아닌지, 엄지손가락이 저 멀리 가 있는 건 아닌지 신경 쓰면서, 손가락 5개가 건반 위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건반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지 잘 보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큰 돈은 아니더라도,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쓰자. 이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피아노 배우는 할머니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응원하고요. 어디에서든 열심히 배우시고 연습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피아노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치시다가 좀 궁금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주변에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러한 할머니들의 궁금증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즐거운 피아노 생활 하시고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치는 할머니 여러분, 화이팅!